마더톤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4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포맷 자체를 2의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이것만 판단하면 되죠. 근데 이제 f-x 이렇게 나오면 대칭이 되니까 실제로 여기다가는 f에다 대입하는 게 -2의 좌극한,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y축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2는 -2가 될 거고, 좌극한 이 방향은 2의 좌극한으로 오던 친구가 요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2의 우극한으로 바뀌겠죠. 요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2보다 살짝 작게 라고 하면 여기죠. 그럼 여기가 7, 그 다음에 함수값 -2보다 살짝 큰 거 하면 이제 5, 그 다음에 fx 더하기 k 이렇게 하면 이 친구도 보면 2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래서 불 곱하기 불 유형이기 때문에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가 되면 대입하면 2의 우극한 여기죠. -1 더하기 k.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의 좌극한이라 2의 0, 함수값은 5죠. 5 더하기 k.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곱이 같아야 되니까 -7 더하기 7k는 25 더하기 5k. 그럼 이제 k가 30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 곱하기 불 유형은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태 먼저 판단을 하시고 순서를 한 번 더 알려드리면,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에서 불 곱하기 불 유형이네 라고 생각이 들면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포맷으로. 그래서 불 곱하기 불 유형일 때, 그 다음 불 곱하기 연속, 이거는 적어두세요. 불 곱하기 불은 노가다, 다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우리가 어떤 불연속 값이 있었을 때 -3이랑 -1이라 칩시다. 좌극한 우극한 뭐 이렇게 됐을 때 연속에서 알파가 되면 -3알파랑 결국 -알파가 똑같으려고 하면 알파가 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이 0이 돼야 된다. 연속 조건. 연속이 무조건 0이 돼줘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친구도 이제 정리할 게 있는데, 수열, 우리가 이제 결국 수열을 구해야 되죠 지금. B8이랑 B10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Bn에 오케이 규칙과 기준항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잘 보면 B1A1이랑 B10A10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규칙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정의역.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요걸 따라가고 3의 배수일 때는 요걸 따라가니까, B1과 B10 이게 이제 핵심이, 이 유형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상한과 하한 요 두 개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로 규칙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등차 수열이 나왔죠, AN이. 그럼 얘를 가지고 BN을 뭔가 추론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B10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B9 더하기 A10, 그 다음에 이제 B9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B8 빼기 A고, 그럼 잘 보면 규칙이 이제 B2는 B1 더하기 A2, 누구만 3의 배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 뜻인 거죠. 이번에 그 6평에서도 결국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카운트냐면, 우리가 요 카운트를 할 때 13번 요 문제를 잘 봤을 때, 우리가 요거 카운트 할 때 1, 4, 9, 16이라는 제곱수에서는 무조건 1이 되고 나머지 친구는 3이 됐다, 맞죠? 그래서 3을 먼저 다 세고 3분의 2만큼 역으로 빼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일단은 -9, -6, -3. 이게 이제 불규칙하다. 이거를 이제 딱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등차 수열.
샤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 빼기 an-1이 t. an-1 요 문제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an이 여기 있는 an이랑 이 an이 다른 겁니다. 그냥 개념 설명. 이렇게 되면 얘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an 빼기 a1이 n-1t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샤라갤락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얘도 꼴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넘어보면 B10 빼기 B9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B9 빼기 B8. 아, 얘가 결국 어떻게 된다? 다 합을 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거 꼭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다 더한다 라고 하면 B10 빼기 B1이 A10부터 A1까지 A2부터 A10까지 합. 일단은 이거를 먼저 해줍니다. 그냥 합을 쭉 해주고 10 얘는 이제 9가 되겠죠. 총 항의 개수가. 자,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더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합니다. A3, A6, A9 두 배를 해야 실제로 내가 더한 것보다 더 많이 빼져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등차 중하. 오케이. 그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합이 나온다 라고 치면 등차 중항 생각하기 요로 미지수 정리.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체크를 해두세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문제풀이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A12에 반응하니까 9A6이 될 거고 얘는 이제 6A6이 되겠다 맞지? 요 합이 3A6이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곱해서 그럼 얘가 지금 잘 보면 A10 빼기 A1이잖아요. 그래서 9D 그래서 3A6 그래서 A6이 6이구나 3D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A6이 3D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8이랑 B10이죠. 그러면 B10이 A10이니까 어차피 날라가서 B9는 0이 된다 맞죠? 그럼 B9가 0이 되면 B8이 A9가 되죠. 그러면 이제 B10분의 B8은 A9 그 다음에 A10 왜냐면 B10은 A1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B9가 0였으니까 B8은 A9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 정의 3D에서 3칸 가야 되니까 6D 이렇게 될 거고 6에서 10까지 가려면 4D가 커져야 되니까 7D 그래서 이제 7분의 6이 돼서 답이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정리하는 방법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3번 자, 이 친구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시킨다 했으니까 주기 함수 나왔지? 주기가 2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대칭축이 이제 또 2분의 1이 되겠다 맞죠? V자 그림. 그래서 이거를 보고 대칭축이 2분의 1인 뭐 절대값은 무슨 성질이랑 비슷하다?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절대값이 마치 제곱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빠르게 하려고 하면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절대값과 제곱은 둘 다 양수로 만든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값은 다르겠죠. 얘는 제곱이고 얘는 절대값만 하니까 그리고 꺾이죠. 미분 가능성까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합니다. 되게 그래서 2분의 1을 대칭축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지수함수 n분의 x의 그래프와 함수 fx의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답니다. 교점의 개수가 5개. 자, 이런 식으로 만난다. 교점의 개수가 5개다 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한다가 맞습니다. 그럼 이번 6평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10번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x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이라고 하는 말이랑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이 말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조건 자체가. 근데 여기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했을 때 이 두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거를 이 두 개를 원래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내가 살짝 그려보면 힘든 걸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꼴을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려서 가나 이걸 그려서 가나 똑같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같은 풀이를 할 건데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딱 바꿔서 푸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이제 지수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가 생각보다 편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러면 이제 fx를 그려보면 최대가 얼마? 최대가 2분의 3을 딱 대입하면 2가 나오죠. 최소는 2분의 1 대입하면 1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V자가 나온다, 맞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자, 그러면 만난다. 요거서도 좀 핵심. fx와 gx가 만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치역 범위부터 설정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그 만난다는 뜻이 y 값이 같을 때 이 뜻이 뭡니까? fx는 gx, y 값이 같은 거에 대한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 범위부터 설정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베스트입니다. 반말을 하네. 자, 그래서 듣고 잘했으면서 그 1번 그 1부터 2까지 치역 범위가 잘 보면 얘가 무조건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죠. 그때 지수 함수는 y 꼴 0부터 계속 크죠. y 꼴 0부터 계속 크기 때문에 얘는 치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 2. 그러니까 이제 그 2의 n분의 x가 어떻게 그래프가 지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보면 된다? 첫 번째, 얘는 그래서 풀이 순서를 치역 범위부터 설정하는데 이 말이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 순서를 잘 기억해. 오케이? 이 문제 풀이 순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절대값, 이런 센스들은 좀 체크를 해놓고 자기가 써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기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처럼 해석하면 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서 가보면 되고, 요 친구도 치역 범위부터 설정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친구가 1부터 2까지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내가 2의 n분의 x는 n이 1일 때 x가 n일 때 2가 되고 x가 0일 때 1이 되죠. 그래서 0,1이랑 n,2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0,1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잘 보면 한 주기당 교점이 몇 개? 2개씩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더하기 1, 총 세 번째 주기에서 내가 잘 체크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고 5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여기가 n, 2. 그럼 얘가 이제 자연수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주기에서 자연수 정수가 뭐밖에 없으니까 0이랑 1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두 주기를 가니까 여기가 4랑 5밖에 없겠다, 맞지? 그래서 n이 4랑 5가 될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2번. 이거는 이제 주기성으로 하는데 이게 다 그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대충 두 주기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네 라는 판단이 되면 여기서 한 주기에서 정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딱 판단을 한 다음에 두 주기 이렇게 주기성으로 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몹시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친구도 이제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원점과 P1이 1,0이랍니다. 그때 이제 xn, yn 일반형이 돼 있죠. 그렇게 했을 때 OPN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3분의 n-1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각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가 변수라고 일단 설정을 해 놓으면 얘가 뭡니까? 주기입니다.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나눠주시면 얼마? 6이 되죠. 주기가 6이다.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우리가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주기성을 판단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기가 6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보면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볼게요. P1이 1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3분의 파이씩 주기를 해서 가져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2, P2, P3, P4, P5, P6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씩 줄어들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가 2분의 1. 왜냐면 일단은 P1이 YN에 대해서 한 개씩 줄어드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이면 여기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2분의 1, 다시 0보다 크면 4분의 1, 그 다음에 0일 때는 4분의 1,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3분의 4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그 다음에 2의 y좌표가 또 음수니까 9분의 4.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길이가 결국 9분의 4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9분의 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총 주기를 따져보면 얘가 이제 6번의 주기를 8번 가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6번 돈다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9분의 4씩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총 8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곱하기 1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서 3분의 2에 16. 이번 시험에도 되게 주기성, 대칭, 평행이동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습관 하나만 좀 들여놓지. 요 변수가 요렇게 나오면 얘가 변수라고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이 또 주기가 3분의 n-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n-1이 변수기 때문에 3분의 파이를 가지고 주기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보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함수 gx는 1차 함수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fx 빼기 gx 절대값이랑 fx 더하기 gx 이렇게 돼 있을 때 1을 기준으로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이번에 6평 때 나왔던 그 주제랑 되게 비슷한데 핵심이 뭐냐면 절대값 미분 가능성이죠. 첫 번째 내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절대값 때문에 미분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요거랑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요거, 그래서 이제 요 절대값이랑 x는 1 가지고 장난을 쳐주시면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fx가 개수가 3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이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 뭐냐면, 요거를 딱 봤을 때 fx랑 빼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그냥 봐버리면 우리가 결국 x축과 만나는 점이 돼버린다, 맞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요렇게 이 세 가지가 근의 형태입니다. 근의 형태가 뭐냐면 만나는, 얘가 이제 알파라고 하면 x-알파 c까지 적어보면 다음 함수에서만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2n 그다음 x-알파에 2n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0일 때를 해도 되지만 여기를 봤을 때 이 두 개가 만난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잘 보면 근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거나 fx랑 gx가 만나는 거나 똑같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fx랑 gx가 어떻게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 뜻인데, fx랑 gx가 한 점에서 만나면 그냥 이렇게 되고 짝수근으로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죠. 근데 h0가 제로랍니다. 1보다 작을 때 0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뜻이 fx랑 gx가 x는 0에서 만난다 이 뜻인 거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다항함수는 3, 4차에서 그래프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천천히 그려서 가는 건데, 1차 함수를 봤을 때 자 fx, gx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죠. 1을 기준으로 해서 접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접해야지만 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뚫리면서 만나버리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절대값 자체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죠. 왜냐면 얘를 꺾어 올려봐요.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V자 나옵니다. 부서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접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사실 돼도 되죠. 3중간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판단을 일단은 먼저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h가 5다는 사실은 이제 값이 주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먼저 차함수 개념을 씁니다. 차함수는 우리가 이제 차함수를 쓰는 이유가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한 번에 묶어서 보겠다 이 뜻인 거고, fx는 gx 이렇게 교점이 나오면 fx 빼기 gx는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얘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적으면 가장 좋은 이유가 요 근의 형태로 근으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교점들을. 여기서도 0이랑 알파에 대해서 fx 빼기 gx를 하면 x제곱에 x-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을 하나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소 비교가 잘 보면 1에서 판단을 하고 싶잖아요. 1에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 절대값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되게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번에 6평에서도 사실 이 절대값이 나오면 핵심이 뭡니까? 이거를 벗겨내야 여기서 잘 보면 절대값을 벗겨내야만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풀이를 내가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려고 하면 일단 이게 대소비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봐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제 gx가 fx보다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요렇게 접했을 때는 이건 3중근이니까 일단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gx가 항상 더 크죠. gx가 항상 fx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gx 빼기 fx로 나오는 거죠.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gx 빼기 fx로 나올 거고, 그러면 gx 빼기 fx에 x가 1보다 작을 때 gx 더하기 fx 1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을 대입하면 핵심이 뭐다? f1이 0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미분을 해보면 결국 f'1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fx가 1에서 미분이 여기서 이제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도 식을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그럼 베타라고 근을 잡으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1에서 제곱이 되고 x-베타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되겠죠? 이거는 지금 둘 다 뭘로 식을 잡은 거냐면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식을 적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 자 천천히
그 순서를 잘 기록을 해두세요. 자기가 오답노트를 하려고 하면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뭘 보고 뭘 할 건지.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잡아보면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절대값 미분 가능성이 되는 거고 x는 1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벗겨야 된다. 근데 얘가 대소비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절대값을 어떻게 벗기지 했을 때 h0가 제로가 된다. 그럼 이미 1보다 작을 때 0에서 fx, gx가 만난다 이 뜻인 거고, 그 만나는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만나면 무조건 절대값을 한번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 형태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0일 때 이렇게 접하게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조건 아직 안 썼겠죠. H2가 5다. 그래서 F2 더하기 G가 5가 되는 거. 자, 이렇게 해보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fx 빼기 gx라 하면 핵심이 뭡니까? 이게 이제 3차함수 빼기 1차함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근의 형태로 식이 적히는데, 3차함수 1차함수 해도 핵심이 뭡니까?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가 핵심이죠. 그러면 근의 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이 0, 0 알파고 얘는 1, 1 베타면 근의 합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알파는 2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2를 대입하면 자 5가 나온다.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 두 개니까 F2 빼기 G는 4에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제 F2는 2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2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F2 G2 이걸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G2 더하기 F2가 5인 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8 마이너스 4 알파니까 여기서 봤을 때 F2가 4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G2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G2를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놓고 4알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F2가 4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G2가 3알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5가 나온다. 그럼 이제 2알파가 5가 되고 따라서 알파가 2분의 5, 그 다음 베타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만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H4만 구하면 되죠. H4는 우리가 딱 이 두 개만 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H4는 F4 더하기 G4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H4는 F4 더하기 G4가 되기 때문에 F4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되니까 9 4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해버려. 자, 여기가 이제 gx 빼기 fx가 얼마?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하면 16에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4는 9에 4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5에 대해서 2분의 8, 2분의 3이니까 4, 8, 32, 3, 8에 2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하면 2분의 7에 2분의 63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 두 배만 더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답이 나올 테니까 24 더하기 63 하면 8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답이 아닌데? 잠시만요. 찾았죠. 이거를 지금 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안 붙였습니다. 이게 또 갔나 보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4를 해보면
63 빼기 24를 하니까 9에 39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잠시만요. 이건 충전을 조금 하고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또 계산 실수가 많네. 자, 그러면 9에 5에 39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해석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상황 판단을 하고 0에서 지금 접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알겠죠? 절대값 미분 가능성.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 친구는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5번은 자 6번 여기는 봤을 때 확통인데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핵심이 요거를 봤을 때 비문학 읽듯이 치환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A, B, C, D, E 이렇게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읽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 B, C, D, E 여기서 총 10관씩 50권 여기서 핵심이 10권이죠. 얘네들은 10관씩 밖에 없다 이 뜻이고 거기서 총 24권을 선택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하라 했는데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책은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조합이죠. 그럼 중복조합이 되고 중복조합인 걸 아셔야 돼. 총 24권을 선택한다 했으니까 중복조합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중복조합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총 24가 돼야 됩니다. 중복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중복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범위입니다. 범위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럼 얘가 이제 10 이하씩 돼야 되니까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약 조건들을 볼게요. A, B, C는 4권씩 읽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랑 E는 잘 보면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을 아예 안 하거나 4권 이상씩 선택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봤을 때 4권 이상씩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핵심이 뭐다? 여기서 이제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대칭성이죠. 지금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안 읽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읽거나 둘 다 4권씩 읽거나 이렇게 경우를 하면 되는데 얘는 두 개가 대칭성이죠. 그래서 곱하기 2배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세면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상한 범위가 생겼을 때 중복조합 카운트는 6건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도 베스트.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둘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CD를 날리고 3개로만 합을 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얘를 이제 첫 번째 경우로 보면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럼 이제 첫 번째는 A', B', C'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일단 숫자를 줄일게요. 숫자를 줄여서 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12. 그럼 얘는 6 이하. 그러면 6 이하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카운트를 막 660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좀 빡세기 때문에 6건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3H 12 일단은 전체 사건에서 자 그러면 7 이상이 되는 것만 빼면 되는데 7 이상이 몇 개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7 이상인 게 2개 이상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합이 이미 14가 돼버리니까 셋 중에 하나만 7 이상이면 된다. 요렇게. 그럼 한 놈이 7 이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3H 7을 미리 빼주고 3H5 요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15 14 C2 빼기 3 곱하기 7C2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7 곱하기 13 하니까 이제 9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76 42에 21 하니까 이제 91 빼기 63 하니까 8에
28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얘가 28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곱하기 2만 하면 된다 죠.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해놓고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이제 4를 4번을 빼니까 얼마? 8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4H8을 해놓고 사실 얘는 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8000, 7100. 그 다음에는 없죠. 그래서 여기 4팩에 3팩 자리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4가지. 얘도 이제 4팩에 2팩 해야 되니까 12가지. 그러면 이제 얘가 12에 11, 13 빼기 16. 그럼 이제 11, 19 이렇게. 그러면 165에서 16을 빼면 9에 149입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곱하기 2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149 곱하기 2를 하면 300에 빼기 2니까 298. 그래서 여기서 298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전부 다 4 이상씩 다 읽었을 때, 그럼 4, 5, 20을 빼면 4가 나온다 맞죠? 그럼 상환 범위가 6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OH4. 그럼 이제 9에 8 C4니까 8, 7, 6, 5 4, 3, 2. 그럼 날리고 2에 70 이렇게. 그럼 연마는 70. 그럼 다 더해보면 326에 39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6건을 그 대성 덮프였나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 하나 있었죠. 일일이 다 세도 되지만 숫자가 꽤 많이 크기 때문에 분할 풀이보다는 6건으로 가면 된다 라는 거, 요거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fx인데 거기다가 이제 f7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fx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추론이 돼야 되고, 결국 이제 적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방금 했던 말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f7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 fx 추론을 해야 되고, 잘 보니까 항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뜻이 항등식이다 이 뜻인 거죠. 항등식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적분을 해서 fx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보니까 지금 f1, f3을 구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적분을 하려고 하면, 치환 적분 하려고 하면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앞에. 그래야 적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천천히 f1이랑 f3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대입을 해야 뭔가 상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을 먼저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f'1이, 그러니까 이제 1이랑 3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1이랑 3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를 봤을 때 x가 0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가 1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4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라는 뜻이 되고, f'1은 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이 마이너스 f3 더하기 5.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3이 5가 된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f'3이 혹시 몰라서 f1도 구할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 대입하면, 근데 얘가 좀 중요한 게 얘네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파이 때문에 어차피 다 0이 돼버려. 그래서 f1은 구할 수 없다, 요 판단을 해서 끝내셔도 되고, 어쨌든 f3이 5다 이거까지는 이제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풀이가 두 가지로 가는데, 사실은 첫 번째 풀이는 아마 좀 보기 힘들 겁니다. 이게 잘 보면 이게 좀 많이 어렵던데, 이거를 이제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미 뭡니까? 그 2차 함수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0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항상 값이 똑같지. 그럼 대칭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잘 보세요. sin 파이 x 하면 주기가 얼마?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랑 0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요 친구도 5로 묶어내면 5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대칭성이 있죠. 얘랑 똑같은 대칭인가? 아, 그래서 대칭성이 존재하네 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거는 그 막 보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보겠게요. 내가 적분을 해야 되니까 2x 플러스 1 f 프라임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파이 f1 이게 이제 상수항이니까 앞으로 빼내주고 sin 파이 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5x 제곱 더하기 x 2x 플러스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x 세제곱 전개를 해보면 3x 제곱에 더하기 x.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적분을 해보면 f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부분 적분을 해야 되죠. 이게 그대로 적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그러니까 부분 적분의 정의가 뭐냐면 적분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없애야 됩니다. 얘를 없앨 순 없죠. 얘는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해도 계속 순환하니까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근데 다음 수는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f1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2f1 코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되겠다, 맞죠?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저 미접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뒤에 것도 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요만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2분의 1 x제곱. 자 그럼 얘는, 이 친구는 우리가 계산해본 8분의 2f1 sin 파이 x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f1을 계산하기 위해서 0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미 f5는 우리가 다 f3은 다 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아까 전에 0, 1 대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적분 상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 더하기 c는 0을 먼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항등식 정리라서 그냥 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1 이 계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0은 대입하면 얘 어차피 사인이기 때문에 다 날라갈 거고 또 0이니까 다 날라가겠죠. 자 그러면 벌써 실수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0을 대입하면 1이 되고 0이니까 깜짝이야. 코사인 0을 대입한 거니까 코사인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f1이죠. 그래서 너무 극혐이야. 이 f1 더하기 c가 0이 된다.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정신 단디 차리고, 그러면 f1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파이기 때문에 이제 f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f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개 합이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 때문에 0이 된다, 맞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게
얘네들이 다 2분의 1에 대해서 지금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계속 값이 똑같이 순환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원리를 판단을 했다면 x0을 대입하는 거랑 x-1을 대입하는 게 같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는 1 대입,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다 대입을 해보긴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쉽게 나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f3 더하기 c는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러면 3f1. 그 다음 1 대입하면 0이 되고 1 대입하면 더하기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10. 그럼 얘가 5니까 c는 3f1 더하기 5. 그러면 c 대신에 마이너스 2f1 대입하면 f1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2가 된다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7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7까지 구해버릴까? 얘가 7이 될 때는 x가 2 또는 마이너스. 그러면 x는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제 f7 더하기 c는 더하기 2.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f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그 다음 얘도 어차피 0이겠죠? 2파이니까.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더하기 5에 16에 8에 2. 그러면 18. 5 더하기 16, 18이니까 5, 8, 40에 90에 빼기 2. 그래서 93.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몰라도 그 대칭성은 몰라도 계산이 빠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볼 수 있으면 일단 좀 베스트긴 하고 대칭성은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봤을 때 이제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뭘 대입해도 똑같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뭘 대입해도 똑같다는 뜻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 되는 수를 대입하면 당연히 똑같겠죠. 얘도 똑같고 얘는 우함수 얘도 우함수 그 축대칭이 되기 때문에 축대칭 이 대칭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대입을 해도 어차피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봐놓는다. 오 신기하네. 약간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대칭성은 봐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핵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칭성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까지 아니고 그 말은 좀 위험하나? 공부를 하니까 일단 핵심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험장 가서 이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보고 대칭성이 있다 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입해보다가 똑같죠? 똑같네? 이렇게 이제 보면 하나씩만 대입을 해도 되겠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 친구는 자 정삼각형. 우리가 정삼각형 나오면 핵심이 뭐죠? 각도가 60도.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각이 주어졌겠다 맞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5분의 파이가 되도록 점 D를 정한답니다. 그러면 D가 고정이 되겠죠? 그럼 얘는 X는 원 위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벡터가 고정, 얘는 벡터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 곱하기 움직을 하는데 벡터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 크기와 방향이야. 요 두 가지는 무조건 판단을 하셔야 되고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적의 최대 최소 할 때 이거를 좀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크기 코사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A가 동점이고 B가 만약에 고정이다 라고 치면 지금 만약에 A가 고정이고 얘가 움직인다 칩시다. 그럼 얘도 잘 보면 지금 CX라고 하면 계속 끄어보면 알겠지만 크기랑 방향이 둘 다 움직이죠. 그 뜻이 얘가 고정이 되면 얘네들이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2개 이상이면 절대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2개 이상이면 둘 중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다?
그 정사형인 겁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려.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벡터 B고 여기 벡터 A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 뜻인 거죠. 정사형. 그럼 이거랑 A랑 내적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어쨌든 이제 평가원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은 좀 그 어떠한 걸로 문제를 풀어도 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둘 다 해보는 걸로 합시다. 휘어졌네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천천히 내적으로 해서 내적을 정사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정사형을 활용을 해보면 자 cx가 그러면 x가 이제 원 위의 점이니까 ad에 대해서 고정값에 대해서 정사형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원을 요 선분에다가 찍어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수선해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x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최대 여기서부터 요까지다 이 뜻인 거거든요. C도 이제 같이 내려보면 결국 이제 벡터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뜻인데 AD 내적 CX를 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방향이 정반대여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요 접할 때가 핵심이고 그럼 원에 접한다 하니까 원의 중심이랑 딱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직이 되죠. 그럼 무슨 뜻이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하게 된다 라는 게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x 동점 x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x를 p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저기가 이제 p가 되면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접하면 우리가 ACP를 구하랍니다. ACP는 뭡니까? 결국 호 AP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러면 중심각. 내가 이 중심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지금 2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가. 그래서 이제 2세타 더하기 15분의 파이를 해서 3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타를 구하면 되죠. 그럼 2세타가 15분의 4파이가 돼서 세타가 15분의 2파이. 그래서 이제 17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AD 내적 CX를 얘가 지금 크기랑 방향이 둘 다 어때? 움직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자 벡터가 원 위에 점이 있으면 크기를 고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으로 벡터 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고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CO 그러면 CO 더하기 이 두 개는 고정이니까 최소 최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AD 내적 OX가 결국 최소 최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얘랑 반대가 방향만 이제 결정하면 되죠. 크기는 결정 났으니까 얘랑 방향이 딱 정반대가 되도록 딱 잡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해석은 스무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쟤랑 평행하게 딱 방향만 정반대로 갈 때가 제일 최소죠.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평행할 때 체크가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P가 될 거고 그럼 A, C, P는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이 각을 구하라는 뜻이 원주각과 중심각. 그럼 여기가 2세타가 되고 그럼 2세타 더하기 15분의 파이가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세타가 15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17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내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제발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 두 가지 풀이를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 위에 점 하면 무조건 뭐다? 크기가 고정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오케이?